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간 시니어 뉴스 클리핑 100세 시대 시니어 주거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간 뉴스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면 빈집 그리고 주거 취약자, 반려로봇 그리고 시니어 주거 도시 근교에 살고 싶은 것 디지털 격차, 노동 연령, 입냄새, 인생을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신안섬 얘기인데요. 귀촌 문의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그 빈집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신재생 이익 배당금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공유에 대한 조례를 세워서 그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요. 이 주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 도시민을 적극 유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지방의 도정이나 어떤 군정의 목표는 그 인구수를 증대하는 겁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줄어드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은 관광 자원을 높이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섬에 누가 가서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이익을 준다면 어떤 베네핏을 준다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이미 예전에는 신안군의 특수한 그 소금이라든지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미리 귀촌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는 것은 단절감이겠죠. 단절감도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거기서 얼마나 정착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제가 포인트로 삼은 것은 시니어 주거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지만 이렇게 군정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융합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뉴스가 많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두 번째 볼 부분은 한평섬 고시원 쪽방에서 떠났다라는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고령 인구의 4% 정도는 굉장히 최저 수준의 주거 환경도 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도 최근에 통계를 측정하자라는 그런 법이 최근에 나와서 이게 집계가 되고 어디선가 이런 실태조사조차도 이러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70%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자산도 약 77%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가진 그런 삶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모든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도 집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려 노인 인구의 4% 정도는 어떻게 기본적인 그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사시는 분이고 또 넘게 한 23% 정도는 본인이 자가가 아니신 경우라서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성이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욱더 선제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집 생활, 특히 이제 코로나 생활에 그 외부와의 접촉도 안 되는데 최근에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한 즐거움을 줬고 또 트로트 열풍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위안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반려로봇을 중시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모사랑 효도리라든지 로봇이 약을 챙겨주고 그러니까 약 드실 시간이요라는 알람을 해주고 또 말벗도 대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이 돼서 그 시니어들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데이터화해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 쉬리라든지 이런 식만 하더라도 실은 그 TV, KT에서 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시니어의 경우 특히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이나 상황이 굉장히 그 정해질 수 있는 그 범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공지능이 빛을 발하기 쉽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시니어들은 자식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반려로봇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고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요한 주거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에이징 테크라고 하는데 그 큰 그 목적 주 방향성을 보면 내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라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나이가 들고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즉 병원 의료 긴급 시설이라든지 식사와 가사노동을 줄여준다든지 커뮤니티와 여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분의 이야기고요. 많은 분들은 당신이 살아가던 그 집, 당신이 살아가던 그 지역 사회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대다수의 희망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에이징 테크는 발달할 것인데 일본인 경우에는 로봇을 통해서 주로 돌봄을 하는 분들의 신체적인 노동을 도와주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지만 부모 사랑 효도인 경우에는 오히려 시니어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 정서적인 돌봄, 알람을 소통으로 이어내는 이런 식의 접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파로라는 것도 아마 굉장히 처음에 나와서 자유로봇이라고 나왔지만 시니어들의 관점에서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자세가 결국은 경쟁력과 모든 것의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베이비 부머 56%는 노후에 도시 근교 살고 싶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시니어 라이프를 한 20년 관찰하다 보면 큰 변화인데요. 많은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멀리 자연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산다거나 아니면은 멀리 떠나서 해외 이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렇게 은퇴니까 자 이제부터 은퇴고 모든 것을 단절해서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노화에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영이 된 게 그럼 어디에 살고 싶냐? 당연히 살던 곳이죠. 우리나라는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70%가 산인데 실제로 한번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보면 그 지역이 평야, 그나마 평야고 나머지는 산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런 몇몇 곳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그 살던 그러다 보니 시니어들은 도시에 도심 근처에 있게 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 폭등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가격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결이 되는 그런 도시 근교로 가는 것을 바라게 되고 상대적으로 생활비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을 고려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철도망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철도망이 결국은 자신의 발이 되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요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니어들은 30분이라는 신체적인 그 노화에 따른 그 편안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설문조사에서도 뭐 56% 정도가 이런 것을 원하고 시골에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 농어촌은 17%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수치고 주거 형태 단독주택이 56%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독주택을 원하겠지만 관리라든지 특히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황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이 수치고요. 이것은 실제로 바라는 것과 살아가시는 것의 괴리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니어들이 많이 사시는 단독주택은 2층이 형태가 많습니다. 옛날에 진 양옥 형태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인 경우도 뭐 2층, 3층으로 해서 가파르게 실내에 계단을 만드는 경우 엘리베이터 없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 건강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는 굉장한 장애로 느껴지게 되고요. 어려운 말로는 고령기 뭐 그 케어 쇠퇴기 이렇게 되면 뭔가 돌봄을 필요할 때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거는 시니어가 누구냐,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상태는 어떠냐를 면밀하게 봐서 맞춤형으로 나와야 되고요. 요새 이제 시니어 타운에 대한 그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제게도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컨설팅 의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쪽이 이제 그 관심을 끄는구나.' 왜냐하면 고령 인구가 되고 특히 이제 자산 투자금은 많고 그리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니어들이 누구냐, 그 타겟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요새 굉장히 건강한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삶이 편안한 그런 아파트라든지 살던 곳 그런 곳을 떠나서 시니어 타운으로 가시는 경우라면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나온 것처럼 75세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건강 수명이 끝나고 뭔가 돌봄이 필요한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식사나 응급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셔서 그런 분들 거를 보고 듣고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경험치가 누적이 되고 우리도 굉장히 이쪽 시니어 비즈니스나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그러한 것으로 정보나 정보의 양이나 질이 높아져서 그 시니어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100세 시대에 고찰 시니어를 위한 주거 혁신이라는 어떤 그 세미나를 바탕으로 또 방준석 교수님의 그 글이 있는데요. 약엽이라는 이런 매체는 제가 시니어를 하면서 가끔 보는 매체입니다. 크게 뭐 많은 분들이 유명하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좋은 데이터 기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바람직한 실버 복합타운의 개발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주 공간은 노인의 삶을 연장하는 건데요. 어떤 폐쇄 공간이 아니라 뭐 게이티드라고 해서 문이 있어서 막힌 게 아니라 지역사회 소통하는 오픈 커뮤니티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 노블 카운티가 그래도 역사적으로나 권위 있고 지금 굉장한 분들이 몰려 있고 뭐 초반에는 지금 조금 그 미분양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할 정도로 퀘션이 있었던 아주 짧은 시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단계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이나 15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노블 카운트의 성공 요소로 들었던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의 상속이나 이런 재무적인 걸 빼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장점을 얻은 것이 수영장이 있는데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이 같이 오고 그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시니어가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장점으로 삼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쪽은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고 오히려 그 거기에 입소하기 위한 노력이 크다라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오픈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구만 충족하고 돌봄만 하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지는 거죠. 뭐 식사 당연하죠. 그리고 의료, 일상 지원도 당연한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과 소통, 사회의 기여, 더불어 사는 그래서 터미널 케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향성 두 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 듣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니어 비즈니스를 쭉 지켜보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누가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시니어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철학과 비즈니스가 반영이 되는데 개념적으로 굉장히 그 발전해 가고 있고 더욱더 통합형 그리고 삶 중심, 라이프 중심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MKYU 김미경 선생님의 팁인데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뭐 시작한다고 하고 했더니 벌써 15,000명이 교육을 받으셨고요. 또 제 SLB 채널에서도 그 한 시청자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로 현실을 들어보니 시니어들 역량도 있으시고 일자리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벌써 비즈니스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왔는데요. 홈플러스와 배달의 민족. 어떤 모델이냐? 홈플러스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험 요소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생존 모델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교육문화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수 디지털 튜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배달의 민족이 연계된 점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다 대다수라고 하겠죠. 그 점포 사장님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물론 그 안을 봐야 합니다. 속살로는 누가 돈을 내고 누가 가고 이것을 봐야 되지만 이것을 만약에 전폭적으로 기업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쉬운 일인데 배달의 민족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MKYU에서 이러한 시도를 시도했고 그 방점을 정확히 받고 디지털 튜터를 양성을 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신다는 굉장히 빠른 스피디하게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그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 연령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용태 서울대 교수님 인구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 연령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실버라든지 수도권 1인 가구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70세까지가 아니라 70대, 그러니까 70대는 79세까지 연장되고 더 정확한 의미로는 건강 수명까지 연장된 겁니다. 그때까지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당연히 올 미래고요. 지금은 시니어들이 노인 일자리 가지고 어려운 것 같고 또 중장년 은퇴해서 뭐 할까 고민하는 것 같지만 전체 인구 구조를 보면 물론 산업의 기술 발전과 같이 봐야겠지만 어디선가 공백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누가 채워야 되느냐라는 퀘션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80세 이상을 자랄 수 있는 세대는 5060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신중년이 앞으로 이쪽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방향성은 당연히 케어나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련된 서비스 영역일 것으로 다분히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것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딪힐 노후, 지금 이것을 보시는 시니어들의 대다수는 아마 임종순간에 독거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는 우리들이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냥 우리에게 닥칠 그런 미래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그 미래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를 열심히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벼운 뉴스 하나면 입냄새에 대한 것이 이제 마스크 쓰면서 냄새가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 없애는 방법에는 혓바닥까지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빨은 어떻게 보면 시니어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컬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되는데요. 우리 동네인 경우도 그 보면은 한 10년 전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아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산부인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병원을 보면 동네에 소아과 하나, 산부인과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서 느는 것이 치과와 이러한 허리 같은 그쪽 정형외과 쪽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시니어 인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더 나아가서 시니어들 입장에서 그럼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몸에 노화 채취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SLB 채널에서도 한 1, 2년 전에 만든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노화 채취가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시니어들은 당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특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구강의 냄새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타인과 대면을 했을 때 코로나가 지나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에 대한 그 관리는 중요하죠. 특히 이빨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혀를 닦는다든지 누구나 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니어가 되면은 노화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이 가장 잘 걸리는 이유는 내 몸과 마음은 될 것 같은데 나이가 안 돼서 아주 작은 것에 걸려서 낙상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노화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도 저희 자녀들이 아빠에게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샤워하고 하지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죠. 제가 아시는 지인은 20년 전에 그래서 이 노화 채취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향수 쪽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향수는 너무 냄새가 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냄새가 안 나는 중화시키는 그 무취가 되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청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아마 지금쯤이면 노화 채취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특히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시니어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서 마치 말씀드린 치과와 정형외과가 조금 잘 되는 것처럼 이런 쪽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상처받지 않을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뉴스인데요. 굉장히 요새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1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그림과 메시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60대 넘은 이모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를 담은 글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수용하는 고수의 자세를 나는 언제쯤 갖게 될 수 있을까?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가능해질까?" 제가 매주 1회 운영하는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 줌 미팅에 보면 우리 7 학년 선배님들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나누시는데,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점차 들어가시면서 변화가 보이는데요. 왕년에 엄청나게 쟁쟁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도 너무 열심히 살아가시는 멋진 선배님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을 수용하는 고수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삶의 조바심을 내기보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창가의 달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아주 작은 소확행을 즐길 수 있고, 특히 젊은 사람과 얘기 한마디 나누면서 그 귀를 기울여 주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보고 음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글에도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이모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바로 "나는 그냥 어려운 거 금방 다 잊어버려. 그리고 오늘을 바라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니어 라이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할 수 있고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관계망은 줄어들고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작은 바람, 그리고 지난주에 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누군가 통화할 수 있고 또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수용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연습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정리해 보면요. 뉴스 한 10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니어 주거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뉴스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SLB 채널에 있는 김수동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보십시오. 주거 공동체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주거 공동체라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새로운 모델을 찾는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은퇴 후 삶의 70% 이상의 시간과 돈이 투자되는 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중요해졌고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엄청난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은 그 집, 이 삶 중심의 진지한 고민, 시도가 필요한데요. 그 관점은 내가 노후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게 단절되고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권에서, 현재 상황에서 현금 흐름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건강도 더 나빠질 것이 예상되고 시간은 늘어나는 그런 속에서 나의 오늘의 삶을 무엇들로 채우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것을 준 뉴스 클리핑이었습니다. 네, 혹시 제가 다루지 못한 뉴스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